미증시가 제가 쉬는 동안에 잘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아 다행이구나 했는데 사실 악재 정도는 조금 있어요. 아직은 악재가 완벽히 이제 소멸된 건 아니고 음 이제 전문가들 의견도 약간은 좀 헷갈리죠. 이렇게 이제 반등할 것인가 추가 하락할 것인가 뭐 이런 의견들도 좀 있고 사실 제가 조금 멋쟁이님 안녕하세요. 좀 걱정하는 건 예전에 아주 예전에 러시아가 크림반도 침공한 적이 있어요. 그 5일 동안 쉬면서 역사 공부만 열심히 했어요. 이게 러시아가 아주 예전에 크림반도 침공한 날짜가 제가 기억하기로 3월 달이거든요. 아마 그릴 거예요. 이게 예전에 언제더라 이게 좀 오래됐는데 한번 봤는데 이게 3월 달인데 이 3월 달을 택한 가장 큰 이유가 이제 지금 굉장히 춥잖아요 겨울엔. 그러고 아 핸드바에 탈출하셨어요? 네, 축하드립니다. 어, 어쨌건 이제 3월 달인데 그만큼 추운 날보다는 전쟁하기에도 이 따뜻한 날 3월 달 그죠? 이럴 때가 사실은 굉장히 뭐 좋은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제일 걱정이 되고 막상 2월 달 한 달간 좋다가 또 3월 달에 전쟁 나오면 사실 주식시장이 엄청 어려워서 힘들긴 한데 예전에 이 제가 했던 말 기억나시죠? 지금도 저 어떤 책 한 권을 좀 보고 있는데 결국 정답은 이거죠. 자산 배분. 그죠? 자산 배분. 저번에 얘기한 대로 60% 주식, 그죠? 40% 달러. 요렇게 자산 배분을 해놓는 게 상당히 좋은 거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게 좋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아직은 이걸 잘 못 지키는 이제 좀 이유 중에 하나가 전업을 하다 보니까 자산 배분할 만큼의 여유가 없어요. 작년 한 2, 3년 전에 타격을 원체 크게 입어가지고 아직도 그거 회복해 나가느냐고 정신없다니까 못하는데 이게 만약에 제가 너무 이제 큰 돈을 운영하다 보면 전 이거를 반드시 할 거고 멤버님들도 큰 돈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반드시 이렇게 60대 40 자산 배분을 기본적으로 안고 가는 게 주식하는 데 제일 좋고 투자에서도 좋아요. 이 부분만큼은 전체적으로 많은 전문적인 투자가들이 그러니까 워렌 버핏도 얘기하죠. 주식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자산 배분만 잘해도 벌써 이제 고수가 된다는 얘기인데 자산 배분 깨닫기까지가 꽤 어렵죠. 예, 보통 많은 실패를 해야 돼요. 뭐 깡통도 몇 번 차고 막 이러다 보면 아 자산 배분이 이렇게 중요하구나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되는데 저 지금 깨달은 거죠. 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쨌거나 저도 시간은 좀 꽤 걸릴 것 같은데 뭐 상관없습니다. 러시아 문제가 바로 이게 있죠, 지금. 이제 러시아가 개전 언급을 했고, 바이든이 이제 이 동유럽에 이제 최정예 공수부대를 배치를 했는데, 이 뉴스가 이제 오후에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선물 지수가 조금 안 좋죠. 조금 떨어지긴 했어도, 그죠? 어쨌거나 이런 부분들이 약간의 시장의 리스크가 좀 될 수는 있어요. 지금 미국에서 보면 이제 오미크론이 원체 많이 터져가지고, 이 오미크론이 많이 터졌어요. 이 오미크론. 지금 확산세가 우리나라도 지금 심하죠? 뭐 2만 명대? 뭐 3만 명대 막 이렇게 가다 보니까 지금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강하죠. 근데 이제 오미크론이 너무 강해서 미국의 실업률 자체가 많이 떨어졌어요. 이 실업률이. 근데 미국이 보통 이제 긴축을 이제 요번에 좀 강한 긴축을 예고하면서 사실은 미국 시장이 출렁했잖아요. 근데 긴축을 하기 위한 조건으로 이 친구들이 실업률을 조금 봐요. 그래서 실업률이 좀 이게 좋아져요. 그러니까 실업률이 좋아진다는 게 실업률이 이제 자꾸 낮아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 강한 긴축보다는 조금 이걸 늦출 수 있어요. 그럼 시장이 좀 좋은데 좀 천천히 이렇게 긴축을 한다는 얘기죠. 근데 이번에 오미크론 발로 인해서 이 실업률이 엄청 커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긴축을 너무 강하게 안 하지 않을까라는 이 기대감 좀 이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시장이 좀 살아나는 시장이 살아나는 또 이런 역효과가 좀 있었죠. 또 그 바람에 이 오미크론의 엄청난 이 확산세로 인해서 또한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또 굉장히 크게 올라가는 자 이런 상황이 돼 있습니다. 우리가 진단키트 관련주들을 보면 몇 개가 좀 특징주가 좀 있는데, 일단 앤디포스가 있죠. 이제 확진자가 막 2만 명이 넘어가다 보니까, 유럽이나 이제 해외 같은데 이 앤디포스가 좀 수출을 하는, 진단키트 수출을 진행하는 뭐 이런 얘기가 있는가 봐요. 그래서 앤디포스 같은 관련도 좀 좋았고,
파미셀도 오늘 굉장히 강했죠. 이렇게 보시면 진단키트 원료를 독점적으로 공급한다는 예의가 있어서 깜짝 놀랐는데 세계 공급 점유율 80%를 장악한대요. 이 파미셀이라는 회사가. 근데 주식은 왜 이렇게 막 떨어져가지고 그죠? 떨어졌다가 이제 지금 이제 올라가는. 사실 오늘 크게 급등했다 하더라도 뭐 사실은 떨어진 거에 비해 올라간 게 아니에요. 히마시스요? 괜찮아요. 그 어차피 다 끝난 들 주식들이라 사실 좀 중장기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고 아까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이제 코로나 그죠? 2만 명대 진단키트죠. 특히 오늘 지금 저희 사는 동네도 이번에 어디에서 한 군데서 우리가 보통 이 원래 좀 이 청정 지역이라고 그래야 되나? 민수님 안녕하세요. 확진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 명, 두 명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명, 하루에 한 명, 두 명 나오고 좀 쉬었다 한 명, 두 명 나오더니 명절 전에 40몇 명 나왔어요. 한 방에. 여기 조만한 동네나 40몇 명이 굉장히 큰데 오늘 다시 11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6명, 이틀 만에 60명 나왔어요. 대단한 거예요. 우리 총 같은 동네에서. 그만큼 지금 이제 코로나가 지역 조만한 동네까지들까지도 다 들어오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미국의 오미크론 발로인해서 이렇게 실업자가 이제 고용 한파 나오죠. 근데 이제 그 미국에서 역시나 항상 이 연준에서 이 금리 인상이나 강한 긴축 이런 속도에 대한 게 사실은 이런 이 물가, 그리고 노동시장 요거 두 개를 가지고 좀 기준을 잡거든요. 근데 요게 지금 물가는 좀 이제 세니까 당연히 금리 인상을 좀 해야 인플레를 잡을 수 있다는 이런 얘기가 좀 되는데 이 노동 죄송합니다. 노동시장이 저로부터 가지고 아마 이게 지금 긴축 정책이 조금 좀 속도가 조절되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있어요. 또 하나 시장에서 좀 보는 게 이거죠. 이유가 이제 원자력을 이 천연가스 같은 거 이런 것도 녹색으로 분류를 했죠. 예전부터 나오던 얘기죠. 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원래 한전산업이라든가 이런 친구들, 원전 관련주도 이제 좀 움직이긴 하는데, 뭐 속시원히 움직이는 않죠. 움직이는 좀 동안 좀 움직이고, 이게 시장 상황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이해하는 게 맞아요. 지금 사실 우리가 종목 하나하나도 중요한데, 시장 상황을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고 주식을 해야 돼요. 내가 주식을 어떻게 할 건가, 앞으로, 돈을 안전자산으로 빼놓을 것인가, 뭐 올려놓을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상황을 좀 알고 가야 돼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보면 지금 이제 나토 이제 동유럽 추가 배치도 이후에 원자력 얘기도 좀 있고 해서 경제 신문 정도를 꼼꼼하게 이렇게 좀 챙겨보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지금 당장은 아닌데 제가 좀 걱정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월 달에 예전에도 그랬기 때문에 지금도 혹시나 3월 달에 그래 버리면 시장에 리스크가 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전에 뭐죠 크게 스윙이나 이런 쪽으로 크게 장기 종목을 빼고 장기 종목의 금액이 크긴 한데 스윙 같은 종목들은 언제든 손절 치면 되니까 큰 문제가 안 되고 항상 메모리들한테 강조드리고 싶은 게 주식은 저도 이제 항상 영상을 찍지만 미래에서 온 사람이 아닌 다음에 그 누구도 모르죠. 모르기 때문에 반드시 매수가가 손절가인 걸 명심하고 손절을 최대한 잘 치는 게 살아남는 길이에요. 손절을 잘 치랬다 그래서 막 10%, 20% 이런 손절이 아니고 빠르게 쳐야죠. 매수가에 떨어졌을 때. 이제 또 하나가 그 손절 친 종목이 좀 약간은 개인적으로 짜증날 때가 있죠. 저 종목만 사면 물렸기 매수하지 말라는 얘기, 않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다음에 기회가 됐을 때 또 매수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이 얘기는 이 종목에 대해서 내가 잘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만큼 내가 매수하고자 하는 종목을 잘 공부를 해둬야 되고 매달 꾸준히 매수하는 건 가장 좋은 전략이에요. 이거는 삼성전자가 뭐 이번 달에 얼마가 됐든 다음 달에 얼마가 됐든 그 다음 달에 얼마 전쟁이 나든 말든 매달 꾸준히 사면 이게 바로 가장 강력한 주식의 좋은 투자 방법인데 이건 장기 투자나 이렇게 할 때 가능한 거고 스윙이나 이런 거는 우리가 빠른 수익을 내기 위해서 그러는 거기 때문에 필요한 거죠. 자, 그렇지만 중요한 건 빠른 손절이라든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 손실을 다 안고 안 돌아나가게 되면 굉장히 힘들고 시장터 무너지니까 요럴 때 그런 부분만 조심하면 자, 괜찮을 것 같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이 제약바이오 중에서 진단키트를 좀 볼 건데 사실 오늘 시장을 좀 강하게 이끌어준 건 이 진단키트 관련주들이에요.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강한데
사실 저는 아직도 이 진단키트 관련주들을 좋게 보진 않아요. 이게 종목들이 안 좋다는 게 아니라 물론 꽤 오랫동안 조정을 거쳤어요. 이때 이제 20년 3월달에 코로나 터지고 나서 시젠 같은 종목들이 거의 8,000원 하던 주식이 이게 얼마냐면 16만 원대를 찍었죠. 20배 올라간 거예요. 자, 20배 올라갔는데 이때도 아마 개인분들이 많이 사셨을 거예요. 물리신 분들 많고 큰일 나는 거죠. 자, 지켜줘야 될 이시켜서도 깨면서 폭삭 뚝 떨어졌다. 이제 다시 각광을 받는 건데 물론 여기까지 한 번 더 갈 수는 있어요. 요런 데나 또 이런 데까지 갈 수는 있긴 해도 역시나 세력들 입장에서 우리가 이제 주포라고 그러죠. 이분들 입장에서 보면 크게 한번 해먹은 거거든요. 물론 떨어졌다 해서 새로운 손바뀜이 돼가지고 다시 갈 수는 있는데 오미크론이나 스텔스 오미크론 이런 종목들이 물론 굉장히 이제 이런 현상들이 진단키트에 좋은 영향을 줄 수는 있어요. 지금도 진단키트 없어 난리니까. 그래서 떴을 때 20개월선까지 뛰고 이런 데까지 뛰고 여기까지 떴을 때 딱딱 차익 실현하는 게 좋고 전체적으로 보면 뭐 장기 투자할 것도 아니고 단기 단타로다가 대응하는 게 딱 맞아요. 그래서 이제 241선 기준 일봉에서만 놓고 보면 요렇게 거래량이 또 터졌죠. 시젠도. 그래서 쫓아가 사지 말고 운봉에서 딱 떨어지면 바로 깨지면 매수가 이하가 되면 바로 손절. 이렇게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장기적으로 이제 월봉에서 장기적으로 대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매수해서 뭐 떨어지든 말도 들고 가는 건 상관이 없는데 진단키트 관련주들은 벌써 예전에 이만큼 올라왔다는 얘기죠. 그죠? 올라왔다가 떨어지고 지금 2년간 조정받고 다시 반등해 주는 건데 얘가 여기서 더 갈 수도 있지만 요렇게 맞고 떨어지고 요렇게 떨어져 한참 동안 떨어질 확률이 사실은 굉장히 커요. 그래서 단기 단타로만 대응하는 게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자, 랩지노믹스인데 랩지노믹스 같은 종목들도 사실은 월봉에서 보면 추세는 아직 유지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죠? 요 20개월선 기준으로 대응하면 돼요. 어제 시장에 좀 중심에 들어와 있어서 주봉에서도 이제 20선 위에 오늘 점프하고 나간 거죠. 지금 오늘 지수 자체가 좀 갭을 띄어서 나와서 깜짝 놀랐는데 자, 쫓아가지 않는 걸로 이렇게 보는 게 좋고 수젠텍 같은 종목들이 사실은 월봉에서 좀 낮은 위치에 있었죠. 제가 이때 얘기했었는데 낮은 위치에 있었고 이 친구가 그래도 그나마 보려면 제가 수젠텍이나 SD바이오 센서 정도인데 잘 올라갔죠. 이 친구 이때부터 상한가 가고 이때부터 이제 얘기인데 이 친구 쫓아가기 무리 있죠. 그래서 패스하는 걸로 그냥 참고로 보는 걸로 진짜 단기 단타 잘 하시는 분들만 하셔야 돼요. 진단키트가 당분간은 조금은 이제 더 움직일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역시나 내동매매 하지 말고 조심스럽게 대응하는 걸로. 자, 휴마시스 대단하죠. 이제 예전 고점 뚫었는데 이런 거를 좀 안 갖고 가는 게 좋아요. 물론 전 이제 이 친구가 이제 거의 끝났다고 본 친구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이렇게 갖다 간 거죠. 그죠? 이건 모르는 거예요.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친구가 20개월선 안 깨고 있었다는 얘기죠. 한 번도 이렇게. 안 깨요. 그죠? 그래서 저래도 아마 요 정고점에서 아마 다 이거 나왔을 거예요. 누구 모르는 거니까. 주식은 누구도 모르는 게 맞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경우에 좀 아깝긴 해도 저는 생각보다 이런 친구들 되게 무서워해요. 그러니까 월봉에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렇게 돼서 그렇지 이렇게나 올라간 종목 여기까지 이제 1,100원짜리가 드디어 34,000원 그러면 34배 올라간 거거든요. 언제 급락해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 진단키트가 있나 뭐 투자가 더 좋아지겠지만 그래도 반드시 조심하는 걸로. 자, EDGC죠. 여기 진단키트 관련주인데 요 20개월선 정도가 잘 나오신 것 같아요. 저는 휴마시스. 일봉에서 봤을 때 200선을 도포하고 나가고 있는데 역시나 앞전에 벌써 한번 신호를 줬죠.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조용하던 종목이 240도 대량 거래가 빵 터졌고 회복해주고 빵 날아갔습니다. 요 거래량, 그러니까 241선 밑에서 첫 번째 대량 거래가 터졌을 때 두 번째 말고 이렇게 241선이 있는데 이걸 기준으로 떨어뜨려서 쭉 밀어놓고 첫 번째 대량 거래가 빵 터졌을 때 쫓아가서 하지 말고 눌림목을 준다거나 이럴 때 여기서 매수해요. 요게 좋아요. 요게 좋고 이때 월봉의 H가 높지 않다면 EDC처 월봉의 H가 높지 않다면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 자리가 됐었죠. 그때 이렇게 된 거고. 자, 실수업도 마찬가지긴 하죠. 월봉의 H가 낮아요. 지금 굉장히 낮고 예전에 이런 이슈로 많이 올라왔었고 일봉에서 보게 되면 이제 상한가들이 옆으로 가는데 좋은 거는 예전에 앞에 매물대를 뚫어놨거든요. 지금 요즘이 조금 관심 갈 정도로 좀 좋아 보여요. 단기 단타로 좀 괜찮아 보이죠. 주봉에서도 추세 틀어놨는데 월봉 위치가 원체 낮아서 더 이상 뭐 떨어질 자리는 없을 것 같아요. 시수억 정도가 이제 낮은 위치에 있고
자, 엑세스바이오도 20개월선 회복해 줬습니다. 자, 이번 달에 출발선 자체가 회복해 줬는데, 여기가 변곡점 하나가 있어요. 이 자리가. 이거 좀 조심해야 되고, 일봉에서 뭐 벌써 이제 25%, 오늘 40, 50% 역시나 진단키트 조심해야 돼요. 근데 이 친구가 여기서 240을 갭으로 깨놓고 굉장히 오랫동안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역시나 이런 자리에서 급등한 건데 240은 꽤 오랫동안 행보했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역시나 제 입장에서 보면 딱히 굳이 엄청 마음에 드는 주식들은 아니고 진단키트가 그래서 뛸 때 뛸 수는 있어요. 그래서 손절 라인을 딱 잡고 20개가 생기면 바로 손절할 거야. 자, 이렇게 보시는 게 제일 맞습니다. 시장 살아나면서 이게 제일 빨리 들어갔어요. 이게 레고캠 바이오인데 역시나 위험하죠. 차트 딱 봐도 저는 이거 위험하게 봐요. 물론 뭐 240 밑에서 한두 번 뛸 수 있으니까 항상 단기 단태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다 그래요 지금 이 진단키트 관련주 중에 이게 미코바이오메드인데 유일하게 월봉에서 아직 낮은 위치에 있죠 아직은. 자, 낮은 위치에 있고 미코바이오메드 정도가 이제 사실은 이제 월봉이 낮은 데 있다고 뭐 꼭 올라간다고 이런 건 아니지만 아직 급등을 안 했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보면 이때 240은 깼어요. 그죠? 깨고서 쭉 밀어놓고 지수를 다시 무너졌는데 여기 없던 그 대량 거래가 다시 들어왔죠, 지금. 그래서 쫓아가 사는 것보다 일봉에서 충분히 눌림목 주면 뭐 일봉에서 21선까지 밀렸다? 이렇게 하면 요거 매수해볼만 한 거예요. 차라리 이런 종목들이 매수해볼만 하고 물려도 월봉의 원체 낮은 위치라 사실은 빠져나올 확률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관심을 가지려면 미코바이오 매도 정도가 조금 관심 있게 보는 게 좋습니다. 자, 이게 진매트릭스 대단하죠. 예전에 진단키트 관련 이렇게 대바닥 찍었어요. 이제 대바닥 찍어서 잘하면 한번 뛸 수 있는 위치가 됐는데 아직 추세전은 못 해놨죠. 일봉에서 보면 거래량이 엄청나게 들어온 건 아닌데 요 살짝살짝 중간에 대량 거래가 들어와 있죠. 이렇게 매집봉이 들어와 있어서 진매트리스 정도도 한번 신경 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굳이 진단키트 사려면 이제 전 진단키트 관련주를 제가 투자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진단키트 관련해서 아직 급등하지 않은 종목을 찾으려면 결국 이런 종목들을 찾는 게 낫고 역시나 대장주들이 아니기 때문에 대장주 빠지면 빠질 수 있으니까 손절 라인 칼같이 잡고 이렇게 5일선 이런 거 깨면 바로 손절. 양봉에 사지 말고 음봉으로 떨어지면 샀다가 순간 급등하면 매도하고 깨면 바로 손절하는 이런 전략들이 좋아 보입니다. 뭐 스마젠 같은 친구도 뭐 오늘 올라갔다고 해봤자 엄청나게 떨어진 거죠, 이 친구. 대바닥 찍고 있는 거고. 시가도 떨어진 얘기죠. 일봉에서 거래량 변화가 없어요. 이때 한번 터지긴 했는데, 엄청나게 우아하네요. 그죠? 이때 깨놓고서 쭉 뭐, 박살난 분위기인데, 5일선 같은 기준으로 보는 게 좀 맞습니다. 진시스템인가? 내가 꼭 뻔했었는데. 역시나 좀 위험해요, 아직은. 그죠? 삼젠사이언스. 삼젠사이언스가 전 다른 종목들보다 조금 이제 좋아 보였었는데, 대바닥 찍고 있죠, 지금. 저번 주에도 대바닥 찍었고, 그죠? 주봉에서 봐도 역시나, 보시게 되면, 이제 5호선 돌파해줬는데, 이 친구 일봉에서 이제 거래량 터졌거든요. 많이는 아닌데, 조금 터졌어요. 이 정도 거래량이 좀 약하긴 한데, 눌림목 줄 때, 벌써 이날 7%대, 오늘도 9%대인데, 눌림목 줄 때 한번 보면 맞을 것 같아요. 아직은 아니고, 음봉에, 꼭 반드시 음봉에 사셔야 돼요. 양봉에 사면 꼭 물리니까. 이게 제노포커스인데, 자, 월봉에서 요렇게 바닥 탈출권이죠. 상황이 괜찮아요. 의식교사는 좀 문제긴 한데, 주봉에서는 추세 전환을 했습니다. 했고, 일봉에서 보면, 일단 대량 거래가 터졌어요. 터졌는데 이게 조금 강해요. 자, 241선 이때 한번 돌파 깨고 쭉 밀어놓고 밀어놨거든요. 이렇게 거래량이 없죠. 이 대량 거래가 빵 들어왔어요. 빵 들어왔는데 위치가 월봉에서 보면 높은 위치가 아니죠. 이렇게 낮은 위치고 돌아갈 만한 자리까지 오기도 왔어요. 그래서 제너포커스는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쫓아가 사시면 안 되고 절대로 뭐 물론 이제 다음날 갭 띄어서 이렇게 241선 위에서 출발한다. 그럼 매수 깨면 바로 손절해야 돼. 양으로 물리니까. 근데 만약에
저거 깨지 못하고 뚫지 못하고 떨어져서 요렇게 21선까지 밀린다. 5일선 돌파하겠죠. 이렇게 밀리고 돌아 나가면 매수. 이렇게 매수하셔야 돼. 깨면 역시나 바로 손절. 손절 타이밍 잡고 대형형이죠. 주식 손절 반드시 잡고 하시고, 실질적으로 이제 주식은 거래량을 잘 이해해야 된다고 그랬죠. 이 거래량이 막강하죠. 요때 한번 대량 거래 빵 터지고 날아간 이후에 웬만한 거래량이 별로 없었어요. 이 친구가 이때부터 여기까지도. 근데 이 앞에 있는 모든 거를 다 돌파한 대량 거래가 여기서 들어왔기 때문에 이 친구는 관심 가져볼 만합니다. 꼭 바로 쫓아가지 말고 떨어져서 이렇게 이런 자리 놓을 때까지 만약에 날아가면 우리 거 아니구나 하고 패스, 그죠? 패스하고 이렇게 밀렸을 때, 진단키트 밀렸을 때 이렇게 매수하는 게 맞아요. 자, 바디텍 매드 몇 개 뽑아놨어요. 주봉. 바디텍 매드도 좀 볼만한데 꽤 오랫동안 많이 떨어진 종목이죠. 이 친구. 제가 대바닥 거의 찍었어요. 대바닥 많이 찍었고 추세전 해놓은 상태니까 이 역시 친구도 쫓아가 사지 말고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음봉으로 눌림목 줄 때 기다렸다가, 이제 음봉으로 눌림목 줄 때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진단키트 끝나고 막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손절 라인 깨고 들어가니까 손절 라인 꼭 명심해서 이렇게 보는 게 중요해 보이고요. CTC 바이오는 이 친구는 상황이 굉장히 깔끔하게 흘러가고 있었구나. 그동안 빌서 붙여놓은 게 맞네. 주봉. 이거 추세가 좋죠. 일봉. 왠지 이런 패턴이 좀 마음에 안 들지. 엄청 오랫동안 말 안 해먹고서 이 정도가 좀 짧다라는 생각?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 자리만 안 깨면 한 번 더 뛸 것 같은데 오늘의 저점이 되겠네요. 그죠? 오늘 저점을 기준으로 좀 보는 걸로 일단 패스하고, 젠큐릭스인데 이 친구 저점에서 저번에 임원분들이 좀 매수 한 걸로 나왔던데 잠깐 볼까요? 유보율이 1000%. 영업이익 적자 좀 심하구나. 이거 5년 이상 넘어가면 이 친구 상장 특례인가? 잘 모르겠네. 뭐 크게 매수한 건 아니네. 그죠? 2000주 정도니까. 또 작년 12월이고. 젠큐리스가 원체 월봉이 낮은 데 있는데 추세는 못해놨고, 그죠? 거래량 변화가 가끔씩 터져져서 이걸 모르겠네. 이 5년 이제 3월달 1분기 차트는 마음에 드는데 일단 패스하는 걸로 잠깐 한번 간정에 넣었다고 보자, 뭐, 그죠? 인트론 바이오. 인트론 바이오도 떨어질 만큼 떨어진 것 같아요. 주봉, 일봉. 거래 큰 변화가 있잖아. 일단은 패스하는 걸로 이 친구. 오늘 파미셀이 굉장히 강했죠. 자, 월봉에서 보면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이 친구. 이제 뭐 거의 이게 보이기 거의 대바닥 찍고 이제 반등해주고 오늘 많이 올라갔다 그래봤자 사실 파매셀에 물리신 분들은 뭐 감흥도 없을 거예요. 이거 이런 데 다 물렸을 거니까. 주봉에서 보면 추세 전환 시도하고 있는데 일봉에서 23%. 거래량이 좀 재밌게 들어왔습니다. 아주 큰 거래량은 아닌데 최소한 여기부터 여기까지 거래량 중에 오늘 제일 크죠. 뭐 바로 날아가면 방법은 없고 떨어졌고, 떨어지면 자 21선이나 이데까지 떨어지거나 음봉으로 떨어지거나 며칠 밀리면 밀렸을 때 매수하는 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먼저 바닥권에 많이 떨어져 있어서 이거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죠? 해놨구나. 아까 말씀드린 앤디포스인데 이 친구 거래량의 변화가 좀 많이 생겼어요. 월봉에서 보면 아주 대바닥권이에요. 아주 대바닥권에 있고 주봉에서 봐도 이렇게 추세 전환 해놓고 있죠. 자, 일봉에서 거래량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뭐 크진 않아요. 크진 않은데 자, 이렇게 이제 조용하던 종목이, 그죠? 조용하던 종목이 자, 이렇게 거래량의 변화가 생겨서 음봉으로 떨어질 때 기다렸다가 매수. 앤디포스까지는 볼만해요. 전체적으로 종목도부터 제가 지금 재무까지는 잘 안 보기 때문에 재무를 전체적으로 한번 체크하고 보시고 간단해요. HTS에서 보셨을 때 첫째 이제 시총 좀 보시고, 그죠? 시총을 좀 봐야 되고 매출액 보고
이게 제약적으로는 잘 안 맞긴 하는데 특히 현금유보라고 부채비를 잘 봐야 돼요. 이게 낮거나 그러면 이제 상장폐지 위험성이 있으니까 이 정도에서 기본적으로 체크할 것만 딱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